다음 소식은 민지숙 기자 준비했네요. 네, 이번 아이템 야권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제목은요. 봉하 찾은 김경수, 이재명 검찰 하나회냐입니다. 네, 어제 연말 특별 사면 소식 저희가 전해드렸는데요. 네. 그동안 사면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던 김 전 지사, 네. 어제 교도소에서 출소한 직후 첫 마디에 사람들의 이목이 주목됐습니다. 현장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이번 사면은 저로서는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을 억지로 받게 된 셈입니다. 원하지 않았던 선물이라 고맙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돌려보내고 싶어도 돌려보낼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선물을 보낸 쪽이나 받은 쪽이나 또 지켜보는 쪽이나 모두 다 난감하고 딱한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국민 통합을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통합은 이런 방식으로 일방통행이나 우격다짐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국민들께서 훨씬 더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 전 지사 원치 않던 선물이라 고맙다는 인사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불쾌함을 감추지 않았는데요. 네. 자정을 넘긴 시각 추운 날씨에도 부인 김정순 씨뿐 아니라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네요. 현장에는 김경수는 무죄다라는 플랜카드를 들고 있는 시민도 있었고요. 네. 네, 꽃다발을 건네는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여기에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지역구 의원들도 나와서 역시 친문 적자다 이런 걸 인증하는 장면이 보였고요. 그런데 이 김 전 지사 복권 없는 사면이죠. 네. 당장 다음 총선과 대선에는 나갈 수가 없는 그렇죠.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이 자리에서 제가 가졌던 성찰할 시간이 더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걸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면서 정치 활동을 이어갈 것임을 시사하는 발언도 했습니다. 네, 김 전 지사의 출소 후 첫 일정으로 경남 김해 이 봉하마을을 찾았습니다. 네. 이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는 일정이었는데요. 네. 이 출소 후 아예 바로 이 봉하마을로 와서는 숙박을 한 뒤에 아. 이 오전부터 일정을 소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영상으로 이 역시 확인하고 오시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재임 기간 중에 가장 최고의 과제로 꼽으셨던 것이 국민 통합입니다. 대연정 제안까지 하면서 지지자들에게 비난을 받고 등돌림을 당하면서까지 추진하셨는데 결국은 실패하셨죠. 근데 왜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렇게까지 국민 통합을 위해서 애를 쓰셨는지 지금 우리가 다시 좀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양산은 언제쯤 한번 방문하실 건가요? 예, 새해도 되고 했으니까 조만간 인사드리러 한번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관하셨나요? 네, 이 참배에 앞서서는 이 노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를 만나 이 약 1시간 정도의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네. 이 봉하마을에 모인 이 지지자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는 모습도 있었고 그렇게 지금 영상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부인과 함께 좀 헌화를 하는 그런 시간을 좀 보낸 건데요. 네. 이 조금 전 직접 들으신 이 멘트죠. 이 국민 통합이라는 메시지는 이 노 전 대통령 참배록에 직접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 왜 그렇게 시민민주주의와 국민통합을 강조하셨는지 이제 조금은 좀 알 것 같다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또 이제 이어서 아까 그 취재진들 질문 중에서도 이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질문에는 이 가족들과 우선은 좀 시간을 좀 차분히 보내고 싶다 생각을 정리한 뒤로 말씀드리겠다고 이렇게 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말미에서도 보셨지만 이 양상 방문 일정, 이 문 전 대통령 역시도 조만간 찾아뵙겠다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이 친문 적자인 김경수 전 지사가 출소를 했습니다. 물론 복권 없는 사면이긴 합니다만 민지숙 기자. 네. 지금 앞으로 김경수 전 지사 어떻게 지낼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방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당분간은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겠다. 정치 활동에 대해 시점을 좀 고민해보겠다. 이런 상황인데요. 네. 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 당초 만기 출소일이었던 내년 5월까지는 네. 김 전 지사 좀 조용히 지낼 것 같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일단 이 복권 없는 사면인 만큼 민주당에서는 모욕적이다라면서 비판을 했고 국민의힘은 오히려 좋다라는 입장입니다. 양쪽 이야기 먼저 듣고 오시죠. 뭐 역할을 하고 정치 활동을 하는 것 이것은 뭐 본인의 자유에 달렸습니다만 국민의힘으로서는 나쁘지 않죠. 민주주의의 근간을 부정하는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성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것 자체가 더불어민주당을 몰상식하고 법치를 부정하는 세력으로 규정하게끔 할 수가 있거든요. 국민의힘으로서 또 국민의힘에 몸담은 저로서는 긍정적이다. 나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건 남용이죠. 사면권 남용이죠. 이게 어떻게 국민 통합입니까? 그러면 혹시 복권을 안 해주는데도 다른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모욕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김경수 지사는 이제 노무현 가문의 네. 정치인 아닙니까? 노무현 가문의 정치인이고 김경수 개인에 대한 모욕을 넘어서서 노무현 가문에 대한 이제 모욕이죠. 네, 지금 사면이 이뤄진 뒤에도 사실 여야가 지금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건데 일단 뭐 복권 없는 사면이긴 합니다만 임경빈 의원님. 네. 지금 어쨌거나 친문 구심점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본인도 뭐 국민 통합을 또 언급을 하기도 했었고 앞으로 이 김경수 전 지사 향후 행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근데 이제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두 어떤 가지 게? 제약 조건이 있는데요. 네. 지금 짚어주신 것처럼 일단 선거에 나가지 못한다는 거는 대표 역할을 해야 되는 정치인한테는 굉장히 좀 치명적인 약점일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총선에 나갈 수도 없고 뛸 수 없는. 대선 후보로도 나갈 수도 없고 그럼 네. 결국 이제 당내 선거에서만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치인들은 그 외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보다는 좀 더 큰 정치를 할 수 있는 상징성을 가져줘야 되는데 네. 그 부분에서 일단 제약 조건이 있다는 거고요. 네. 또 하나는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 대표만큼의 정치적 무게를 지금 갖고 있느냐 네. 하는 차원의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친문들 입장에서 네. 그리고 이제 뭐 비명계 의원들 입장에서는 다음 총선 앞두고 뭐라도 좀 잡고 싶은 그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서는 김경수의 상징성을 어떻게든 활용해보고 싶은 마음이야 있겠습니다만 네.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무게를 갖기는 좀 쉽지 않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결국 이제 복권이 안 된 그 혐의 자체가 네. 선거 방해와 관련된 혐의였기 때문에 역시 네. 마찬가지로 2중 3중의 제약 장치가 있다. 그래서 만약에 정치적 행보를 본격 가동한다고 하더라도 네. 김경수 전 지사가 이재명 대표하고 직접적으로 각을 세우는 방식으로 움직이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이제 비명계에서 기대하는 역할을 김경수 지사가 바로 해줄 가능성도 역시 높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내년 5월 이후 네. 그것도 이제 결국 이재명 대표의 사법 관련된 리스크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종속되는 변수다. 이렇게 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김경수 전 지사랑 정치적 경쟁자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근데 지금 보면은 이종근 위원님, 네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뭐 1월 초쯤에 뭐 만날 찾아뵐 예정이다라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정치적 경쟁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김경수 전 지사와 이재명 대표가 만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당대표 입장에서는 네. 만나고 싶겠죠. 왜냐하면 같은 입장, 그러니까 같이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입장에서 네. 만약 김경수 전 지사가 서준다면 네. 굉장히 자신의 어떤 사법 리스크를 부각을 시키면서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네. 부각시킬 수 있겠지만 그러나 김경수 전 지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 네. 상례를 한번 보죠. 지금 사면이나 복권, 물론 복권 없는 사면일지라도 네. 바로 이 지금 투옥된 거에서 이제 나왔습니다. 네. 바로 나온 사람이 그 즉시 비난할 수가 있을까요? 정부를? 그건 사실 그 즉시 비판하는 대열에 포함된다면 아무리 복권 없는 사면이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또 이 소리가 들려올 수도 있겠고요. 근데 만나는 것 자체가 하나의 또 메시지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메시지가 사실 김경수 전 지사 입장에서는 아직은 자신의 어떤 입지를 만든 다음에 만나면 상당히 그건 의미하겠습니다만 네. 지금 당장 이렇게 그냥 만난다고 한다면 소비가 된다. 자신의 어떤 그 정치적인 이미지만 소비될 뿐이다. 네. 그러니까 지금 평론가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네. 자신이 일단 웜업할 시간이 필요해요. 지금 당장 나오자마자가 아니라 네. 가장 중요한 건 김경수 지사의 가장 효용성은 PK 지역의 리더, 차세대 리더거든요. 네. 근데 PK 지역을 다 돌아도 보고 사람들도 만나고 하면서 어느 정도 입지를 다진 다음에 뭐 이재명 지사를 만나거나 정치 행보를 하는 것이 네. 자신의 어떤 그 다음 스텝을 위한 단계가 아닐까 싶어요. 네, 지금 두 분의 말씀을 좀 종합해서 좀 얘기를 들어보면 이재명 대표와 김경수 전 지사가 정치적 경쟁자 관계인 건 맞지만 김경수 전 지사가 이 지금 당장 뭐 이재명 대표랑 뭐 각을 세우거나
만난다거나 무슨 이렇게 적극적인 행보를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암중모색을 좀 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28일, 원래 오늘이 검찰에서 나와라라고 얘기한 이 소환 통보일입니다. 그런데 민지숙 기자, 네. 오늘 이재명 대표는 호남 갔죠? 맞습니다. 검찰 출석 대신에 민주당 텃밭인 광주를 찾았습니다. 광주의 한 시장에서 예정에 없었던 검찰 독재 규탄 연설회도 열었는데요. 네. 메시지는 이 검찰 소환 통보가 있었던 다음 날 냈던 것과 비슷합니다. 이재명을 죽인다고 정부의 무능함이 가려지진 않는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현장 발언 듣고 오시죠. 여러분 하나회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검찰 하나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온 사회 요직을 다 검찰 출신들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미래를 향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향해서 봅니다. 세상을 창의적으로 뭔가 길을 만들고 함께 잘 살아가는,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벌 주고 누구의 잘못이 없느냐를 뒤지고 나만 살면 되고 너는 죽어라, 이런 사고로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가겠습니까, 여러분? 이재명을 지키자고 여러분 말씀하십니까? 왜 이재명을 지킵니까? 제가 여러분을 지켜야지요. 우리 모두가 함께 우리를 지켜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 이렇게 이재명을 지키지 말고 나라와 민주주의 여러분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며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를 막아야 한다는 것에 어떤 정당성을 부여하는 발언들을 했습니다. 또 이재명이 죽으면 끝이냐, 또 다른 이재명이 앞을 향해 나아가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뭐 이재명 대표 뭐 오늘 이 검찰에 출석하지는 않지만 앞으로 이 나가겠다, 당당하게 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검찰이랑 소환 날짜를 지금 조율을 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아마 이 가운데서도 지금 수사는 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재묵 기자. 예. 이번에 소환 통보를 받은 게 성남 FC 이 후원금 사건 때문인데 이거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인 진술이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13년 이 두산건설이 성남FC에 이 후원금을 내기 전 시점의 얘기입니다. 이 검찰이 이 후원금과 관련해서 이재명 당시 시장에게 이 청탁이 있었다는 정황을 입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해당 기업이 임원과의 조찬 자리에서였는데요. 네. 이 정자동 병원 부지 용도 변경 이 부탁을 받은 걸로 이 검찰은 현재 의심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이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했다는 내용의 이 회사 측 보고서 역시도 입수한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이 압수수색 과정 중에 확보한 이 내부 보고서를 토대로 이 수사의 속도를 내는 중으로 보입니다. 네, 성남 FC 말고 이 대장동 관련해서도 이재명 대표 이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정치적인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이재명 대표에게 김만배 씨가 돈을 건넸다 이런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는 건데요. 네. 이 김 씨 본인의 진술은 아니고 관계자가 김 씨가 하는 이런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네. 이 내용을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김만배 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이런 발언은 허언이었다, 과장이었다 이렇게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지금 이 검찰 수사가 점점 지금 이재명 대표한테 좀 더 가까이 정말 칼끝이 턱에 지금 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이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언급이 되면 될수록 이재명 대표를 소환해서 검찰이 아마도 이걸 물어보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수사 상황, 사법 리스크랑 관련해서 민주당이 또 다른 이 의원 얘기가 자꾸 나옵니다. 예, 바로 노웅래 의원이죠. 지금 거액의 현금을 받았다라는 얘기가 지금 있고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데 노웅래 의원 어제 동료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같이 들어보고 오시죠. 저 노웅래 불체포 특권 뒤에 숨을 생각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무도한 윤석열, 한동훈 정치검찰이 자기들 마음대로 국회를 유린하는 전례를 남겨서는 안 됩니다. 제 결백은 제가 증명하겠습니다. 정치검찰의 야당 탄압 막아주십시오.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 주십시오. 네, 지금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 주십시오라고 어제 이 동료 의원들한테 호소를 했는데 임경빈 의원님. 네. 결과 어떻게 보시면 사실 오후 4시 이제 한 10분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잠시 뒤면 이제 체포동의안 표결에 들어가는데 결과 어떻게 보세요? 굉장히 어려운 시점에 질문을 주시네요. 근데 이제 취재를 좀 해보니까 네. 일단 공식적으로 민주당의 당론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워낙
인사 사안이라는 게 이제 무기명 투표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여러 변수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네. 민주당 의원들의 이제 당내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부결이 조금 더 우세한 것 같다라는 평가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1차적으로는 검찰이 이제 계속해서 수사 압박을 해오는 거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의 반응 자체가 이제 좋지 않은 거, 그 반감이 굉장히 강하다는 게 하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남일이 아닐 수 있다라는 위기감을 가지는 의원들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거의 이제 전방위로 민주당에 대해서 정치인들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것까지도 이제 감안한 투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역시 마찬가지로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네. 여당에서도 심지어 부결 쪽에 투표하는 의원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전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있다.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이제 부결이 되게 되면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방탄 정당이다. 방탄하려고 이 노웅래 의원 보호하려고 방탄했다. 그리고 그 뒤에 결국 이재명 대표를 방탄하려고 하는 것이다. 네. 라는 공격까지 이어질 수 있는 거라 혹시 이탈표가 나올 수 있는 거라서 부결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냐라는 게 지금 여의도의 대체적인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잠시 뒤면 뭐 결과가 나오긴 하겠습니다만 현재로서 분위기는 부결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라고 지금 말씀을 주셨습니다.